자, 저희가 그 테이블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드시면서 테이블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만들어 드리면서 테이블 밖에다가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슬래시 테이블에다가 여기다가 테이블 뒤에 글자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테스팅 해볼 필요가 있어요. 써가지고 div는 한 줄을 전부 다 차지하기 때문에 글자랑 겹쳐지지 않아요. 그냥 글자를 안에다가 div 안에다가 이제 보편적으로 집어넣어서 하셔야 되는 거죠. 서버가 지금 어제 잘 돌아가는 서버가 있고요. 이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컴퓨터 껐다 키면은 서버가 멍텅구리가 돼서 잘 안 동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클린 한번 시키시고 설정 한번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돌리셔야 돼요. 자, 컨트롤 F11 눌러서 이제 그 서버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버가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컨트롤 F11 누르고 기다려야 되는데 한 번 더 누르면 얘가 로딩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다시 그 하게 되면 막 이미 사용하고 있다 이래서 오류가 나면서 서버가 안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80번 버튼은 계속 사용하는 걸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후에 계속 돌리면 계속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시게 되는데 카페에 보시면 포트 충돌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걔를 죽이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걔를 이용해서 죽인 다음에 사용하셔야 돼요. 그 지금 이제 테이블 뒤에 글자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는 지금 가운데 정렬을 시켜서 이렇게 보니까 테이블은 테이블대로 나타나고 글자는 글자대로 이렇게 글자대로 나타나게 되네요. 이렇게 나타나서 사용하게 되고 있네요.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팅 해보셔야 됩니다. 그 저희가 테이블 뒤에 글자를 이제 이게 정렬을 시켜놔가지고 이제 뭐 테스팅이 명확하게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이 돼서 여기에 가운데 정렬을 시켜놔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뒤에 글자가 이렇게 되고 뒤에도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앞에다 글자 한번 써볼게요. 테이블 앞에다가 테이블이 있고요. 테이블 앞에 바디에다가 여기다가 테이블 앞에 글자 이렇게 해서 또 쓰시고요. 새로 고치면서 보시면 이게 줄이 겹치지 않죠? 겹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테이블. 현재 아시겠죠? CSS 그냥 겹친다는 겹친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깔끔하게 만들어 가지고 처리한 경우인데 저희가 이제 리스트나 목록 같은 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록을 보여줘서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3 스쿨스의 HTML에 보시면요. 이제 태그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한두 개씩 계속 이제 저희가 섭렵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글자가 W3 스쿨스에서 이제 뭘 보시냐면 리스트를 보시는 거죠. 리스트. 그래서 왼쪽에 리스트 HTML 리스트라고 이제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제 점으로 나타나는 게 이건 순서가 없는 겁니다. 여기 순서가 있는 거. 순서가 있는 거는 영어로 ordered list 이렇게 되는 거죠. order list. 얘는 unordered lis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on 자가 없어 ul 얘는 리스트에는 ol 이런 식으로 태그가 나오게 되고요. 데이터는 동일하게 리스트라는 li 태그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으시면 되십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에 src 밑에 메인에 웹APP 밑에 다이나믹 프로젝트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웹APP 밑에다가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박스에 관련된 건 박스라고 볼 수도 있고 얘네들은 그냥 텍스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박스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시고 HTML을 만드는데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이시고요. 리스트 있으시고요. 지금 이제 리스트에 대한 타이틀 리스트에 대한 것을 한번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고요. 바로 이제 그 언어도 리스트부터 하겠습니다. 언어도 리스트 사용하고요. 언어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순서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리스트는 언어도 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해서 써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li 태그 언어도 리스트나 이런 걸 쓰셔가지고 여러분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저는 자바 때문에 왔어요. 이렇게 어떤 분은 한 3가지 선택해서 오라클
오라클에 관심이 있어서 왔어요. 또는 이제 스프링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프링에 관심이 있어서 왔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이 나옵니다. 점점점 나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순서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세요. 근데 순서가 상관이 있는 게 있어요. 과정상 저희가 이 순서 배우는 순서가 있지. 배우는 순서도 자바, 오라클, 스프링이 똑같아가지고 별로 이제 이거 순서적으로 설명할 때도 이제 이런 걸 순서적으로 설명을 해서 쓸 때도 있겠죠. 그때는 오더 리스트 순서가 있는 오더 리스트로 바꿉니다. 리스트는 똑같아요. 리스트는 동일하시고 오더 리스트로 바꿔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 세울 때는 1번 자바 배우고요, 2번 오라클 배우고요, 3번 스프링을 배워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순서가 필요하면 오더 리스트를 쓰고요, 순서가 필요 없으면 언어더 리스트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고요. 여기는 이제 점점이나 이런 게 다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의미가 여기서는 이제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CSS를 이용해서 다 고칠 수가 있어요. 다 고칠 수 있으시고요. 선생님 보니까 어떤 데는 이쁘장하게 이런 게 나오던데요. 뭐 이쁘장하게 생긴 것들은 다 그림입니다. 그림을 넣어서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바꿔치기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요거를 여기입니다. 위에 있는 요거를 저희가 이제 박스 처리를 해서 CSS랑 연결해 가지고 박스 처리로 해서 점 없애버리고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진행을 해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스타일이라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스타일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좀 뭔가를 쓸 수 있어요. 스타일이라는 선택은 저희가 UL 태그를 선택해 볼게요. UL 태그인데 점은 어디냐면 UL 태그 안에 LI 태그 안에 들어있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 선택은 UL 태그 안에 있는 LI 태그예요. OL 태그랑 이제 이렇게 OL 태그에 해당되는 거랑 구분을 줬죠. 그래서 OL 태그는 그냥 내비두고요. UL 태그에 해당되는 것만 좀 제가 스타일을 바꿔볼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고요. 여기 LI 태그 안에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시면 뭐 저희가 리스트 스타일, 리스트 이미지, 저희가 이미지입니다라고 할 때는 요 리스트 이미지를 선택하면, 그래서 이미지를 선택해서 쓰시면 얘가 이미지를 선택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그 스타일 타입이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엔터 쳐보시면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 디스크부터 뭐 이런 어떤 알파벳, 숫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지금 이제 언어 리스트에 해당되는 거와 오더 리스트에 해당되는 스타일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저희가 이런 걸 잘 보시면서 쓰시고요. 얘는 저는 원하는 것은 없애고 싶어요. 없애고 싶다. 그러면 none이라는 게 있습니다. none. 아무것도 없다. 엔터 쳐가지고 사용해 보시면요. 저희가 리스트 스타일인데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점이 없어져 버려요. 이해되시겠죠? 점이 없어져서 보이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없어지는데 볼더 지정할 수 있어요. 텍스트인 것 같은데 볼더를 지정해서 1px 솔리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색상 샵 444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정할 수 있다. 한번 해보시면 블랙 앤 화이트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죠. 아, 이거 박스가 여기 맨 앞에서부터 붙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붙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스를 붙였는데 너비를 좀 지정하시면 너비 위드가 되는 거죠. 위드 너비를 지정을 해서 저희는 이제 50은 좀 적어갖고 80도 좀 적어갖고 80px 정도로 이게 줄바꿈이 데이터가 그 안에 전부 다 표시가 되는데 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시겠죠? 예, 글자 가운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시고요. 글자를 가운데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텍스트 라인 이런 게 있는데 텍스트 글자를 어라인을 센터로 만들자. 센터 가운데입니다. 텍스트 라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이거 전부 다 텍스트로 쓰기에는 여러분들 텍스트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텍스트 어라인이 나와요. 어라인이 정렬 이런 뜻입니다. 정렬 센터로 하시면 이렇게 해보시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거 센터로 바뀌어요. 바뀐 거 보이시죠? 예, 패딩을 좀 줘볼게요. 예, 패딩은 테두리하고
테두리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패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패딩을 5픽셀 정도. 그래서 패딩. 여러분들이 패딩 잠바라는 게 이 사람의 살하고 외부 공기하고의 간격을 벌려주는 걸 패딩이라고 얘기해요. 아시죠? 패딩 잠바. 그래서 그 패딩 잠바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선하고 글자하고 사이의 간격 이렇게 되시고요. 한 5px 줄게요. 픽셀로 주시고요. 됐죠? 주시면 이제 세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한 줄로 만들어 볼까요? 한 줄로 플로트라는 게 있으시고요. 플로트 레프트에다가 지정을 해서 써보자. 이렇게 해서 레프트로 지정을 하시면 세로 고침 하시면 이렇게 한 줄로 돼요. 한 줄로 되면서 이게 보시면 UL 태그가 위로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얘는 div 저처럼 하게 되고요. 여기 한 줄로 이게 지금 여기로서 플로트 레프트라고 썼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UL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겹쳐버리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UL 태그도 올라온 거죠. 얘까지 플로트예요. 잘 보시면 얘가 플로트 레프트, 얘도 플로트 레프트, 얘도 플로트 레프트. 그 레프트 쪽으로 계속 이어붙이기. 여기 자바가 있는데 그 왼쪽으로 또 빈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계속 이어붙이게 되는데 얘도 이쪽 뒤로 올라갔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올라가서 이제 이런 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UL 태그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지금 현재 오더 OL 태그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OL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조금 이제 클리어를 시켜서 클리어 보스를 시켜서 이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해보시면 새로 고침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이거 왼쪽이나 오른쪽 이렇게 침범하지 않게 잘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클리어 보스이구나. 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시겠죠? 클리어 보스입니다. 라는 거 설명을 해드렸어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 이제 이 위에 있는 게 버튼처럼 동작을 해요. 버튼처럼 동작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에 손가락 표시가 나와야 돼요.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손가락 표시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이제 좀 배우실 거예요. 배우실 건데요. 지금 요거 UL 태그, LI 태그 이게 같은 건데요. 같은 건데 CSS에서 땡땡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게 뭐가 막 나와요. 막 나오시는데 그 중에 이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에 이제 이런 거를 어떤 디자인으로 쓸 것인가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그게 H5입니다. H5 쓰시고 주문하고 주문하고 쓰세요. 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스타일을 이거는 마우스가 안 올라갔을 때 보여지는 스타일인데 이건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을 할 거고요.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제 백그라운드 바꿔볼까요? 백그라운드를 검정색으로 할게요. 블랙 앤 화이트. 저희는 블랙 앤 화이트밖에 모른다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글자도 검은색인데 백그라운드도 검은색이면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컬러는 화이트로 보이게 하자. 이렇게 쓸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표시가 나와야 돼요. 지금은 이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만 동작을 하고요. 세로 고침하면 안 되는데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메뉴처럼 보이시죠? 되시나요? 되시겠죠? 근데 이제 손가락 표시가 됐어요. 클릭은 안 되는데요. 손가락 표시를 나올 때는 커서라는 게 있습니다. 커서라고 있는데 커서를 포인터로 주시면 포인터라고 주십니다. 커서 땡땡 포인터 라고 주시면 다시 한번 하시고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가락 표시. 이게 메뉴처럼 이제 디자인상 메뉴로 만든 거예요. 디자인상 동작은 하지 않습니다. 이벤트가 없어요. 아시겠죠? 동작은 하지 않고 아예 클릭하면 어디로 이동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죠? 아니신가 본데 느낌이 들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디자인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텍스트는 만들어 놓고요. 제 맘대로 뭔가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얘네들이 원래 리스트가 한 줄 단위로 박스 한 줄 단위로 되어져 있는데 그 플로트 레프트 쓰는 순간 얘가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을 겹칠 수 있고요. 위드를 지정을 해서 너비를 주시면 왼쪽으로 따닥따닥 다 붙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갖다 붙여놓게 되고요. 걔네 붙어놓은 거를 이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클리어 보스고요.
그래서 OL 태그는 이제 중간에 쓰고 li 태그는 원래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야 이거 확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메뉴 만들 때 여러분들이 메뉴 만들 때 이게 옆으로 만들어서 테이블을 만든 거냐 그게 아니고 li 태그로 만든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기 위에 지금 요 소스 보여드릴게요. 검사 웹장.com인데요. 여기 보시면 UL 태그로 만들었죠. UL 태그 내비게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리스트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저렇게 만든 거예요. 부트스트랩으로 만드는 게 훨씬 편한데 지금 부트스트랩으로 만든 거예요. 얘는 근데 이제 HTML하고 CSS를 이용해서 쟤를 메뉴처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아시면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CSS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잘 활용을 하면 내가 원래는 리스트인데 걔 옆으로 된 메뉴를 테이블 만든 것처럼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도 있다. 얘네들이 테이블이 좁아지면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걸 이용해서 저희가 그 메뉴를 만들 때 이렇게 리스트 메뉴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메뉴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리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잘 했고요. 이렇게 이제 리스트는 오너 리스트와 리스트가 있는데 요게 디자인을 CSS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메뉴로 사용할 수 있다. li 태그나 ul 태그 자체를 아시겠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셔야 되고요. 그냥 이게 이렇게 나타납니다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CSS를 배우시면 우리가 확 바꿔서 태그가 이게 버튼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기본적인 레이어에 대한 것을 파괴해 가지고 사용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보실 거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이미지 소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처리를 하려는데 이미지를 깔끔하게 보이게 하려면 그 전체 가로 세로 비율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올리게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나중에 이런 웹프로그램 중에서 그 파일 업로드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미지 파일인 경우에 그 이미지의 사이즈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해서 크기 조정된 이미지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따로 저장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이제 저희 마음대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제 1번은 가로 세로 이거 비율을 정해놓고요. 사이즈를 정해놓고 이 안으로 꾸게 넣는 거예요. 여기 안에 삐져나온 거를 전부 다 축소를 시켜서 여기 비율을 만들어 꾸게 넣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자르는 거예요. 그냥 이만큼 잘라가지고 그래야 리스트가 균등하게 잘 나오거든요. 어떤 거는 위가 높이고 이게 지금 사이즈가 똑같잖아요. 여기 하나 둘 세 개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깨끗해 보이는데 이게 이미지 사이즈가 어떤 놈은 뭐 이렇게 낸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미지가 여기가 비어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상태가 이해되시겠죠? 어떤 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비어 있게 되죠. 이상해지죠. 이미지 리스트 자체가 이상해져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게 하려면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줘야 한다. 사이즈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줘야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막 개발한 거 발표하는데 보면은 이미지를 막 올려놨는데 이미지가 막 이렇게 들쑥날쑥한 걸 올려놨어. 이러면 이제 좀 발표할 때 좀 껄끄러운 거죠. 제가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발표할 때는 이제 이미지 사이즈를 다시 조정한다. 리사이징하는 프로그램을 짜거나 그렇게 못 짜면 강제적으로 리사이징을 해서 올리시면 돼요. 강제적으로 그림판 같은 데서 이렇게 너비와 높이를 강제적으로 세팅을 해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올려서 사용을 하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원본 이미지가 있으셔야 합니다. 원본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보일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카페 이미지에 대한 것을 하면서 카페에 있는 이미지를 이제 좀 줄이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